우리가 보통 디톡스를 하는 경우에 이 끈적거리는 피가 정말 빠르게 해결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 혈액이 건강해져야 우리 몸이 건강할 수 있다. 그런데 혈액의 건강과 혈액이 깨끗한 것은 약간 다른 문제가 될 수 있어요. 혈액이 깨끗해진다고 해서 무조건 다 건강한 것은 아니고요. 혈액이 깨끗해지는 것이 건강의 일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혈액이 아무리 깨끗해도 혈액의 양이 부족하거나 혈액의 항상성이 부족하거나 혈액의 농도가 너무 묽으면 깨끗해도 문제가 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혈액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해줘야 될 것이 무엇인지, 오늘 우리가 갖고 있는 혈액 중에서 가장 문제가 되는 것 중에 하나가 끈적거리는 혈액. 어떻게 보면 남녀노소 누구에게나 이제 갑자기 생길 수 있는, 발생할 수 있는 이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우리가 살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 우리 몸의 혈액이 건강해지면 변화되는 부분이 뭐냐면 우선 의욕이 왕성해진다. 사실은 이 혈액의 건강 측정기들이 요즘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지금 60대인데 그 혈액 건강 측정기를 보면 혈액의 농도라든지 또 혈액의 나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다 나옵니다. 한 번은 어떤 분이 전화가 오셨어요. 이분은 이제 고지혈증이 심했고 혈압약을 드셨고 그 다음에 콜레스테롤 수치도 굉장히 높은 분이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제 나음 저희 강의를 듣고 열심히 채식을 하고 매일같이 소금물을 드셨는데 어떤 변화가 일어났냐면 약을 다 끊게 되신 거예요. 그러니까 수치가 다 좋아져서요. 근데 본인 말씀으로는 2주 되기 전에 수치가 정상으로 돌아왔고 한 달 정도 됐을 때 병원에서 가서 검사해 보니까 중성지방 수치나 이런 게 뚝 떨어지신 거예요. 그리고 한 6개월 후에 한번 또 보니까 완전 모두 다 정상으로 된 거예요. 근데 이분이 처음에는 뭐 운동을 해도 힘들고 산책을 등산을 가도 힘들고 본인이 이제 취미를 갖고 있는 운동들을 하는데 너무 힘들어가지고 어떤 거는 포기하시고 어떤 것들은 정말 내가 이제 나이를 먹나 보다, 이제 50대가 넘어가다 보니까 한 60대 이렇게 가다 보니까 이제 나이를 먹나 보다 하면서 하시던 운동들을 점점 줄여 나가시고 그러면서 이제 의욕도 사라지고 뭔가 마음도 가끔은 이제 되게 힘들 때도 있고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어요. 그런데 어느 날 본인의 느끼기에 몸이 건강해진다는 느낌을 받은 거예요. 이분이 이제 매일같이 고기를 안 드시고 운동하고, 운동은 이제 옛날에도 했었는데 똑같은 운동을 하는데 운동을 할 때 힘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혈액 측정하는 검사로 몸을 관리해봤더니 혈액의 나이가 한 열 몇 살, 20살 가까이 젊어졌대요. 실제로. 보통 다른 사람들은 더 많은 사람이 훨씬 많았는데 같이 가서 검사해 볼 때 본인이 고기를 끊고 매일같이 소금물을 마시고 다음에 이렇게 식단을 유지했더니 혈액의 나이가 훨씬 젊어진 거예요. 놀랍게도. 그래서 나이를 거꾸로 먹는다는 말이 이런 말이구나 라는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좋았다는, 거의 대부분 이제 전화가 오시거나 상담을 하면 대부분은 이제 본인이 안 좋은 것들 이야기하시잖아요. 그분은 좋아진 것을 한참 동안 이야기하다 끊었었는데 자전거도 타고 배드민턴도 치고 뭐 그리고 등산도 하고, 근데 이상하게 기력이 더 생기고 기운이 더 생기고 그리고 또 뭔가 의욕이 더 생기고 예전보다 더 이제 몸이 잘 따라준 것을 느낀 거예요. 그래서 본인의 혈액의 나이가 젊어졌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기뻐하셨는데, 이유를 봤더니 사실 맑은 혈액에서 시작된 거예요. 혈액이 깨끗해지면 우리 몸이 젊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사실 혈액이 불결해지잖아요. 의욕이 상실돼요. 사실 의욕이 상실되고 그 다음에 피곤함을 훨씬 더 많이 느껴요. 우리가 보통 걸어가다가 몸이 왜 이렇게 피곤하지? 왜 이렇게 몸이 막 이렇게 가라앉지?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죠. 대부분 혈액의 문제예요. 사실 혈액이 피곤하다라고 느낄 때, 혈액이 힘들 때는 우리 몸에게 나 피곤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대부분 이제 가만히 보면 그 활력이라고 하잖아요. 활력이 굉장히 적어 보이는 사람이 있고 활력이 많아 보이는 사람이 있죠. 그 활력이 어디서 시작되는 줄 아세요? 혈액에서 시작돼요. 우리가 20대인데도 보면 항상 막 힘들어하고 의욕이 없고 그런 친구들 있죠. 그냥 공부만 하고 잠도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그러다 보면 그게 패턴이 되잖아요. 그럼 나중에 보면 20대 뭐 상관없어요. 10대도 상관없어요. 혈액의 나이가 40대까지 가 있어요. 실제로. 근데 그런 아이들이 한 50대 되기 전에 암에 걸릴 확률도 되게 높아지고요.
여러 기타 질병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아집니다. 그러니까 사실 우리가 진짜 건강하다고 이렇게 측정할 수 있는 가장 큰 비결 중에 하나가 의욕도 있고 활력도 있고 컨디션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그냥 내가 진짜 건강한 사람이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다라고 느낄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침에 일어났을 때 너무 힘들지 않는 것. 우리가 보통 보면은 보통 이제 30대, 40대, 20대 이상 이렇게 되면은 사실 규칙적인 습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느낄 수 있어요. 10대 아이들이나 뭐 이렇게 영유아들은 잠을 많이 자요. 특히 우리가 어렸을 때 아이들은 먹고 자고 하죠. 거의 잠자는 시간이 한 절반 정도 되지 않나요? 그렇죠. 먹으면 자고 그러면서 성장을 합니다. 그런데 20대가 지나가고 30대가 지나갈수록 그 규칙이 점점 정확하게 뭔가 설정이 돼 버려요. 그러니까 먹고 자고 불규칙했던 습관들이 이제 규칙적인 잠자는 시간이 열 몇 시간이었다가 나중에 10시간이었다가 나중에는 8시간이었다가 뭐 7시간까지 줄어들죠, 보통. 그래서 우리가 한 60대 되면 나 왜 잠이 줄어들지? 근데 그게 맞는 건데 그 줄어드는 시기에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잠자는 시간입니다. 잠자는 시간. 그러니까 우리가 정해진 시간에 자는 것도 중요하고 잠자는 시간을 설정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시간들이 이제 50대부터예요. 50대부터. 근데 우리가 보통 50대에서 규칙적인 수면 활동이 정확하게 된 사람이 30대 불규칙한 수면을 가진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하다는 측정이 나왔어요. 예를 들면 20대, 30대가 뭐 12시에 잤다가 1시에 잤다가 뭐 이렇게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고 하는 사람 친구와 그다음에 50대, 60대가 정확한 시간에 이제 잠을 자고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훨씬 더 건강하다는 것이 증명이 되었는데 20대인데 50대 혈액을 가진 친구들이 정말 많아요. 심각한 현상입니다. 맞죠? 근데 반대로 60대인데 30대 혈액을 갖고 있는 어른들이 있어요. 60대인데요. 근데 왜 이런 변화가 있었을까? 바로 혈액을 위해서 갖고 있었던 습관의 차이였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럼 만약에 20, 30대가 60대 혈액을 갖고 있다 현재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반드시 질병이 옵니다. 그러니까 이게 에너지 부족 현상이에요. 에너지 부족 현상 엄청 심해지는 거예요. 에너지 부족 현상이 생기면 의욕이 약해져. 그래서 요즘에 20대, 30대 의욕 현상이 굉장히 낮아진 거 아시죠? 의욕이 낮아지고 우울증이 많이 생기고 조울증이 많이 생기고 뭔가 그런 문제들이 생기는 이유가 바로 혈액의 문제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의 원인 중에 가장 큰 것이 무엇이라고요? 혈액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혈액의 나이뿐만 아니라 또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혈관 탄성까지 볼 수 있어요. 혈관 탄성. 그러니까 이 혈관 탄성 같은 경우도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나이를 먹게 되면 혈관이 두꺼워집니다. 두꺼워져요. 두꺼워지니까 혈관 통로가 좁아지겠죠. 그죠? 왜 두꺼워져요? 찌꺼기들 여러 세월을 통해서 그리고 뻣뻣해져요. 혈관들이. 근데 이 탄성들이 굉장히 위험해져요.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 그럼 혈관을 우리가 좀 더 건강하게 만들려면 뭐 여러 가지 조건들이 이렇게 이제 물을 충분히 마신다, 뭐 소금물을 마신다, 충분히 좋은 산소를 마신다. 그리고 자율신경 그 균형도도 우리가 측정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진짜 예민한 사람인지 아니면 차분한 사람인지 그리고 충분히 그것을 통해서 내가 항상 늘 경직되어 있는 사람인지 이런 부분들 우리가 보통 무엇으로 볼 수 있냐면 정상 혈압을 갖고 있는데 혈압기 앞에만 가면 혈압이 10, 20 높은 사람이 있어요. 자율신경도가 안 좋은 분들이에요. 굉장히 안 좋은 분들, 균형이 깨진 분들.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누적 스트레스까지 나와요. 요즘에는 검사 기계들이 정말 좋아졌어요. 그냥 나는 스트레스 안 받아 이렇게 생각해도요. 우리 손가락 손톱 한 마디만 딱 그 안에 넣게 되면 우리 산소 포화도기 혹시 재보신 적 있어요? 빨래집게 같이 돼서 딱 그 안에 넣잖아요. 그러면 90몇, 막 100 가까이 돼야 정상이잖아요. 근데 산소 포화도가 떨어지면 숨이 차고 그렇죠? 문제가 생기죠. 응급 상황이 생길 수 있어요. 그래서 한동안은 막 가정마다 산소 포화도기에 비치하자 막 이런 이야기들이 많았었어요. 그런 것과 비슷하게 재가지고 이제 누적 스트레스까지 나옵니다. 그러면 나는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 같은데 자신을 스스로 속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안에는 스트레스가 엄청 많은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의식 중에서 스트레스를 안 받는 것과 우리 뇌는 무의식 중에 안 받는 것을 분간하지 못해요. 그런데 무의식 중에서 스트레스 받는 것을 우리 몸이 스스로 하나로 이제 누적을 시켜버립니다. 그러면 자기는 스스로 착각하고 있어요. 난 스트레스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무의식 속에서 스트레스 받아. 우리가 예민하고 민감하고 뭔가 어떤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생각이 많이 든다. 그러면 무의식 중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갑자기 화가 막 나고 딱 내 성향 중에서 있잖아요. 누군가 뭔가 말하면 갑자기 마음이 상하고 이거는 의식 중에 스트레스 받는 거고요.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만약에 설령 우리가 이 스트레스 누적도를 봤을 때 너무 많이 쌓여 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스트레스 누적도가 많으면 더 많이 감사해야 되겠죠. 더 많이 감사해야 되고 복잡한 신경들, 스트레스들 우리가 버릴 수 있도록 훈련을 시켜야 됩니다. 그리고 어떤 훈련이 좋냐면 스트레스가 누적도가 많은 분들은 그냥 지난 일들에 대해서 빨리 잊어버리는 게 좋아요. 지난 일들에 대해서. 혈액을 늙게 만드는 요인 있어요. 사람은요. 사람의 몸이 늙어가기 전에 혈액이 먼저 늙어가요. 그래서 몸과 혈액은 같이 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더 중요한 것은 혈관이 늙어요. 혈관이. 그럼 혈관이 한번 이렇게 노화 진행도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굉장히 빠릅니다. 혈관 그 노화를 가장 빨리 시키는 주범을 봤더니 육고기였어요. 육고기. 그러니까 고기를 자주 먹는 사람들, 고기를 많이 먹는 사람들은 혈관 노화도가 엄청납니다. 근데 한번 혈관 노화도가 이렇게 많이 된 사람들이 회복이 되려면 몇 년 이상 걸릴 수도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노화가 혈액에서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사실 혈액을 늙게 만드는 요인들을 보면 가장 첫 번째가 뭔지 아세요? 아까 고기하고 관련된 겁니다. 중성지방입니다. 콜레스테롤, 중성지방, 또 하나가 있어요. 요산이 뭔지 아시죠? 우리 그 요산 결정체들이 우리 몸에 쌓여서 통풍이 생기잖아요. 오징어에도 많이 들어있고 육고기나 생선에 많이 들어있어요. 퓨린이라는 단백질이 거기 들어있어서 이 퓨린 단백질이 우리 몸속에 쌓이게 돼요. 뭐 치킨과 맥주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런 부분들이 우리 몸속에 혈관 내에 이제 침착돼서 동맥경화를 만들어요. 동맥경화라는 말은 심장에서 나오는 동맥들, 그 동맥들이 굳어지는 것을 말해요. 그런데 이렇게 혈액 속에 중성지방이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몸의 혈관도 망가지게 될 뿐만 아니라 빠르게 노화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 동맥경화를 일으키면 보통 그 혈관들이 이렇게 굳어지잖아요. 그러면 두꺼워진다고 생각할 수 있지만 그건 안으로 두꺼워지는 거예요. 결국은 혈관 내 전체 크기는 가늘어집니다. 혈관의 전체 크기는 가늘어지게 되고 특히 우리가 혈관에서 동맥과 정맥이 있지만 모세혈관 같은 데는 되게 가늘어요. 이런 혈관들은 더 약해질 수밖에 없어요. 되게 가늘어지고 그 다음에 혈액의 흐름이 나빠지기 시작해요. 사실은 건강한 사람들의 가장 공통적 특징은 뭐냐면 혈액의 흐름이 좋다. 이거를 혈행이라고 해요. 혈행. 흐름이 굉장히 좋은데 어쨌든 당뇨, 고혈압, 암, 아토피, 기타 질병들은 대부분 혈액의 오염에서 시작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혈액을 어떻게 해야 된다? 관리해야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끈적거리는 피를 어떻게 하면 빨리 해결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왜 문제냐면 사실 우리가 과식만 해도 끈적거리는 피를 갖게 될 수 있어요. 그리고 스트레스 받아도 그럴 수 있고 잠자리가 안 좋거나 전자파를 우리가 계속 쪼이잖아요. 그러면 피가 뭉쳐버린다고요. 실제로 측정을 하면 전자파의 그 파장에 의해서 우리의 피가 노출되죠. 그러면 피가 굉장히 끈적거릴 수 있어요. 실제로 우리 실험한 걸 보면 이 귀가 본능이 가장 강한 건 뭐 강아지가 있고 개 있죠. 개는 우리가 데리고 와서 저 산속에다 놔도 찾아오잖아요. 그리고 또 가장 강한 곤충 중에 하나가 벌입니다. 벌은 귀가 본능이 굉장히 좋아서 벌통에 있는 벌을 저 먼데 그냥 한 4km쯤에다가 갖다 놔 또 돌아가요. 제가 벌을 싣고 예를 들면 4km 금방 직선거리 4km 금방에다가 벌통에다 옮겨 놓죠. 그러면 얘들이 귀신같이 다 그 자리로 다 와 있어요. 벌통을 놔둔 상태로 거의 다 돌아와 있어요. 그래서 벌을 옮길 때는 보통 한 8km, 10km 외부로 옮겨야 돼. 그래 얘네들이 돌다가 이제 우리 집이 이사했구나라는 생각하지. 안 그러면 다시 다 돌아와서 벌통도 없지만 거기 다 뭉쳐 있어요. 아니면 그 안에 다 다른 벌통 들어가요. 그리고 옮긴 벌은 썰렁해져요. 10분의 1도 안 남아요. 3분의 1도 안 남아요. 그런 식으로 이제 귀가 본능이 강한 이 벌들에게 테스트를 하는데 휴대폰을 켠 상태로 한 3개 정도, 2개 정도 켜놓은 상태 그 전자파를 증폭시켜서 벌을 딱 놨더니 벌들의 귀가 본능이 사라져 버린 거예요. 뇌가 망가지는 거죠. 근데 우리 몸에는 이 전자파라고 하는 이 물질이 혈액을 뭉치게 만들어요, 사실은. 그래서 휴대폰을 많이 사용하거나 TV를 많이 보거나
아니면 전자파들을 우리가 극대화하는 여러 가지를 사용한다. 그러면 곳곳에서 뭉친 형상이 생길 수 있습니다. 끈적거린다는 거죠. 이런 상태로 스트레스를 받고 고기를 먹고 그다음에 먹고 자고 밤늦게 먹고 하다 보면 혈액이 결정적으로 엄청 더러워질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갑자기 풍이 올 확률이 높고 심장마비가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어쨌든 우리가 혈액이 끈적거린다는 느낌을 받을 수 있는 하나의 결정적 단서가 하나가 있어요. 여러분 몸에서 지금 내 몸에 지금 혈액이 뭉치고 있어. 어깨가 결릴 때 맞죠? 우리 어깨가 뭉친다는 느낌 있죠? 혈액이 뭉쳐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수분이 부족할 때 입이 마르거나 갈증 현상이 많이 날 때는 이미 혈액이 뭉치고 있구나라고 느낄 수 있어요. 또 한 가지는 피로가 많이 쌓일 때 요즘에 왜 자꾸 저녁만 되면 피곤하고 너무 피로하지? 그런 경험들 있죠. 그냥 피곤한 거 있죠. 피로한 거. 그런 것이 자주 있다면 내 피가 지금 많이 뭉쳐 있구나. 끈적거리구나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요. 혈액이 뭉칠 수 있고 끈적거릴 수 있어요. 근데 보통 전해질의 문제가 오면 그래요. 전해질의 문제가 오면. 그래서 전해질에 도움이 되는 우리가 물을 자주 마시는 것도 좋고요. 혈액을 끈끈하게 만드는 요인들을 먼저 해결하는 게 좋아요. 사실 100세 시대에서 첫 번째 조건이 혈액입니다. 아시겠죠? 앞으로 이제 전 세계적으로 그런 그 논문들이나 그런 중요한 데이터들이 많이 발표되는데 그 중에 가장 많은 것이 혈액에 관련된 거, 세포에 관련된 거 이런 것들이에요. 우리 예전에는 유전 이런 거 굉장히 많이 따졌지만 이제 과거 유전들은 우리가 후천성 유전을 바꿀 수 있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게 혈액, 세포 이런 부분들 생각하시면 좋고 혈액도 세포예요. 혈액 세포가 있어요. 백혈구, 적혈구, 혈소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전해질에 도움이 되는 물을 계속 마시게 되면 우선 끈끈한 혈액이 묽어지기 시작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마신 물이 혈액에 반드시 들어가니까요. 우리가 물을 마시면 30초 내부터 이제 20분까지 장기까지 다 들어가잖아요. 우리 몸에 흡수되기 어려운 장기도 20분이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물을 마시면 얼마 안 가서 우리 몸의 혈액의 농도는 묽어질 수 있고요. 그렇다고 물을 너무 많이 마신다고 해서 피가 더 많이 묽어지진 않아요. 자체적으로 알아서 배출을 시켜버리죠. 근데 부족하면 끈적거리는 거예요. 왜냐면 부족하면 채울 수 없으니까. 근데 남으면 배출을 시킬 수 있는 또 능력이 있으니까 충분히 드시는 게 좋습니다. 이 끈끈한 혈액이 있다는 것은요, 불완전한 건강 상태를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이제 사열이나 이런 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부항을 등에 뜨고 거기에다가 사열침을 이렇게 맞는 다음에 그다음 부항을 다시 뜨면 그냥 피가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떤 분들은 그 피떡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어요. 혹시 보신 적 있나요? 그 피떡이 어떻게 생겼어요? 피는 보통 흐르잖아요. 젤리같이 나오죠. 젤리같이. 너무 신기하죠. 근데 이런 혈액들이 있는 거 보면 정말 신기하게 혈액이 뭉치는구나 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이것을 현미경으로 보면 우리가 혈전이라고 하죠. 혈전. 우리가 이것을 근본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찾아야 돼요. 그리고 한번 만들어진 것은 또 금방 만들어져요. 우리가 복수를 빼면 복수가 또 차는 것처럼요. 끈적거리는 피는 또 만들어져요. 그래서 아무리 100번 1000번 빼도 먹는 먹거리를 바꾸지 않으면 그 혈액은 영원히 뺄 수 없다는 거 근본적으로 해결해 줘야 돼요. 이 전해질이 충분한 물은 나트륨과 함께 마그네슘, 칼륨 이런 기타 영양소들이 미네랄들이 들어있어요. 다양한 미네랄이 들어있는데 이런 물은 근육과 및 신경 기능의 건강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해질의 좋은 물을 우리가 섭취를 해야 돼요. 반드시 섭취를 해야 돼요. 예전에 한 방송에서 전해질수라고 해서 5분 안에 피를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방법 이런 것들 나왔어요. 실제로 실험을 하고 끈적거리는 피를 5분 안에 없앨 수 있는 거 이런 것들 만드는 시간이 한 20분 정도 걸리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제가 다 정확하게 기억은 안 나는데 그때 되게 간단해요. 물에다가 레몬 넣고 양배추 넣고 그 다음에 소금, 천일염을 충분히 넣어가지고 만든 물이에요. 그리고 그냥 썰어서 넣고 갈아 넣지 않고 썰어서 그냥 안에 넣고 소금만 넣고 담갔다가 한 20분 있다가 따뜻한 물에 우려서 마시면 전해질수라고 해서 5분이면 끈적거리는 피를 깨끗하게 할 수 있다라고 한 방송에 이야기들이 나왔었어요. 근데 사실 거기에 우리가 다 빼고요. 소금만 먹어도 돼요. 충분합니다. 소금은 약간 따뜻한 물로 마시는 거. 너무 뜨겁게 마실 필요는 없고요. 따뜻한 물에 마시는 거 굉장히 좋은데 전해질이 충분한 물을 마실 수 있게 돼요. 그러면 그것이 굉장히 빠르게 혈액 안에 침투하게 됩니다. 그리고 소금의 일부는 혈액이 될 수 있어요. 우리 몸에 부족한 혈액 양을
충족시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금물을 마시는 거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충분히 우리가 소금을 먹는 거 혈액의 정화를 위해서 필요하다. 오히려 소금 많이 먹으면 혈액이 안 좋아질 것 같잖아요. 근데 반대로 소금을 한 3일 동안 4일 동안 충분히 마시면 산화된 혈액도 없어집니다. 제가 제주도에 갔을 때 참가자들에게 소금물을 다 공급을 시켜줬었어요, 작년에. 근데 그중에 혈액이 산화된 분들이 몇 분이 오셨어요. 정말 현미경을 보니까 너무 많이 산화된 거예요. 근데 이분들 공통적인 게 하나가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피곤하다. 보통 분들은 제가 피곤하세요라고 하면 피곤하대요. 피곤하지 않다는 분 우리나라에 한 분도 없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진짜 피곤한 분들은요, 저 요즘 너무 피곤해요.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근데 이분들을 봤더니 한 4분인가 5분 정도인가가 보니까 혈액이 다 산화돼 있어요. 그래서 그때 소금을 그분들 2포씩 드시게 했어요. 그리고 현미경 관찰했는데 한 3, 4일 만에 혈액이 정상이 돼 버렸어요. 제가 그 자료를 다 갖고 있는데 그 산화된 혈액이 동그랗게 됐어요. 정말 신기한 게 우리 몸의 산화, 그 혈액이 끈적거리거나 이 산화를 가장 빨리 없앨 수 있는 게 바로 소금물이라고 보시면 돼요. 전해질 수라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뭐 양배추 안 넣어도 되고요. 레몬 안 넣어도 돼요. 소금만 넣어도 충분합니다. 우리가 보통 디톡스를 하는 경우에 이 끈적거리는 피가 정말 빠르게 해결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물의 답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순환이 안 되거나 혈액이 몸 안에서 뭉쳐 있다면 사실 요즘에는 그런 거 있죠. 그 어싱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근데 이 발바닥에 우리 혈이 다 들어있잖아요. 거기에 스패치나 한방 패치를 붙이고 자는 것도 굉장히 좋아요. 이제 한방 패치나 스패치를 붙이고 이렇게 바닥에 붙이고 한 8시간 정도 자면 우리 몸에 순환이 엄청 잘 됩니다. 그런 부분들을 경험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 다음에 탈수를 방지시키는 게 첫 번째. 여러분들의 물이 부족한 현상을 방지시키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그리고 추가적으로 나중에 채소를 충분히 드시고 그 다음에 해초류도 정말 큰 도움이 돼요. 미역, 다시마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을 자주 먹게 되면 우리 몸이 정말 건강해집니다. 그래서 좋은 혈액을 여러분 잘 만들었으면 좋겠고요. 특히 이 끈적거리는 피를 없애는 게 원칙이에요. 그죠? 우리가 내 피가 굉장히 건강했는데 갑자기 하루아침에 끈적거릴 수 있어요. 그래서 올바른 습관을 갖는 것도 중요하고 우리가 설령 스트레스 받거나 피가 좀 끈적거렸을지라도 소금물을 우리가 매일 마시잖아요. 그러면 어느 정도 유지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매일 하루에 한 번 이상은 소금물을 마신다. 한 번 이상은 2번 정도 마셔도 괜찮아요. 근데 처음에 소금물을 먹고 이제 몸이 부을 수가 있어요. 부는 경우는 분명 음식에 넣어서 먹었을 때는 안 부었는데 그냥 물을 마시니까 부어요. 정말 신기한 거죠. 이 다음에 오시면 기존 식상을 하던 것보다 소금 양이 줄어드는데도 불구하고 얼굴이 붓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왜 그렇게 붓냐면 이 물에 타서 먹으면 세포의 흡수력이 더 빨라집니다. 사실은 우리가 소금을 밥에 넣어서 먹는 것보다 물에 타서 먹으면 아쿠아포린 이 세포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용이해요. 훨씬 더 빨라져요. 그래서 소금이 세포 안에 잘 안 들어갔던 분들이 갑자기 들어오니까 일시적으로 붓는 현상이 있어요. 그러면 소금이 나빠서 붓는 게 아니라 우리 몸이 그것을 받아들이는데 아직은 좀 힘든 경우도 있어요. 그럴 때는 그냥 무시하고 드셔도 괜찮고요. 아니면 절반이나 3분의 1이나 아니면 나눠서 좀 드시다 보면 한 2주, 1주, 2주면 부종이 싹 사라져요. 거의 대부분 사라집니다. 좋아요, 구독, 안내자전 눌러주세요. 눌러주세요.